자, 등비 수열. 우리 등차 수열할 때는 차가 일정했죠. 얘는 비가 일정하다. 이름으로 보면 그렇고요. 등차 수열은 처음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거기에 같은 수를 계속 더해 준 겁니다. 등비 수열은요, 곱하거나 나누어 준 겁니다. 등차 수열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럴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를 곱해준 거예요. 그럼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곱해진 2에다가 또 2를 곱해주면 4가 될 거고, 4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되겠죠. 8에다가 2를 곱하면 16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숫자에다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를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곱해진 수 곱하기 2한 요 수를 뭐라고요?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n항에 대해서 R을 곱하면 n 플러스 1항이 되므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니까, 어떤 n번째 항 수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그 b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바꾸면 공비 R이라는 애는 양변을 AN으로 나누면요, AN 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두 항 사이의 B가 R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R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0하고 1 사이거나 절대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겠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습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여기는 N이죠, 그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R을 곱한 거니까 AR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AR의 제곱이 될 거고, 뭐 점점점점 해서 N번째 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의 N제곱, A의 R의 N제곱 되겠죠. 아니죠. 생각해 보면 세 번째 항이 R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는 N-1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R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를 AR이라고 했으면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일반 항은 AN항을 가니까 첫 번째 항 A에다가 R을 계속 곱해주는 상황이니까 R에 N-1개 항 번호보다 하나 덜 곱하게 되도록, 그죠? 두 번째 항이 R 하나 곱한 게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도 그걸 증명을 해뒀다. 자, 첫째 항이 오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할 때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마이너스2니까 마이너스 2에 n-1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건 등비수열 일반항 구할 때는 첫 번째 항 A하고 첫째 항 A하고 공비 R이 중요한 거다, 그죠? 공비 R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여기 일반항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런 거 하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A에 다섯 번째 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에 여덟 번째 항이, 그러면 항수가 몇 개가 차이 나죠? 세 개가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의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A5에서 A의 8이 되기 위해서는 R을 세 번 더 곱해주면 A8이 된다. 그죠? 그래서 A5는 A의 R의 4제곱이 될 거고, A의 8은 A R의 7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8 좌변을 나누면요, A8을 A5로 나누면 우변은 R의 3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내려와 써보면 A의 5제곱 곱하기 R의 3제곱을 하면 A의 8이 된다. A의 8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어준 것들은 멈추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개념 노트에, 자, 0이 아닌 세 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
마이너스 D고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B를 2배 한 것이 A 더하기 C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A니까 그죠? B를 2배 한 것이 A 더하기 C다 하고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등비 수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요. BC 하면 AR이 될 거고 AR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얘를 둘을 곱하면 A 제곱 곱하기 R 제곱일 거고 얘 AR이잖아요. 중간권. 근데 얘를 제곱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걸 제곱하면 양 끝 곱한 것과 동일하다. 원리를 아시고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사항이 16이네요. 그죠? 4분의 1 곱하기 첫째 항과 넷째 항의 차이는 뭐죠? R의 세제곱 그게 16이에요. R의 세제곱이 64 R은 4가 되네요. 그래서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의 n마 1 될 거니까 합치면 요놈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의 n마 2가 되겠습니다. 여기 풀어놓은 걸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풀듯이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째 항에다가 4항이니까 R 세제곱을 곱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A의 네 번째 항은요. 초항 4분의 1에다가 R의 n마 1, 4-1인 3을 곱하면 됩니다. 그게 1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항수가 달라지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2항이 마이너스 6이고 4항이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그 정리에 의하면 일반항을 써보면 A2는 A의 R로 쓸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돼. A의 4는 AR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둘을 나누면 R 제곱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R 제곱이 이제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얘의 7항을 구하라니까 여기는 지금 R을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넣었겠죠. 그럼 A가 뭐가 나와요? 양변에 3을 곱하면 A가 18이 나오는 거죠. 그럼 7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A의 7은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8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2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잖아요. 둘을 곱하면 2항에서 4항으로 가려면 R 제곱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6 곱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R 제곱이 9분의 1이 나올 거고 R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했나요? 그랬고 그러니까 7항이 이렇다니까 내가 4항을 볼게요. 4항이 마이너스 3분의 1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R을 몇 번 하면 7항이 되죠? 세제곱하면 R의 세제곱하면 7항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7이고 3까지 곱하면 81이 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그리고 위에 2 남으니까 81분의 2. 뭐 훨씬 간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되려면 이 좌측에 있는 애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를. 그래서 등비 수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이 훨씬 더 문제 풀 때는 곱셈이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풀면 매우 오히려 더 쉬운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도 해볼게요. 자, 이 좌측을 보면 A 더하기 AR은 60이다 이렇게 되고요. 우측은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은 24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식은 a로 묶어서 1 플러스 r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ar 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r 이렇게 할 거거든요. 240이에요. 둘을 나누면 얘는 r 제곱이 4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r은 풀마 2가 되겠죠. 항이 양수니까 r은 2 되겠네요. a7의 값을 구하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위쪽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3은 60, a가 2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a7은 20 곱하기 r이 2니까 2 곱하기 6제곱 이렇게. 그래서 128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반대편에서 해보시면 a1에서 a3 가는 건요, r을 제곱한 거죠. 얘도 r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나누면 r 제곱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a1 더하기 a2 r 제곱을 하면 당연히 a3 더하기 a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곱하기 r 제곱을 하니까 240이 되더라. 그래서 r이 풀마 2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7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a7을 구해야 되는 상황. a1이 20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r을 곱해서, 이게 이제 뭐 작은 수니까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a1에서 a10까지가 있고, 그리고 a11에서 a20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요, 여기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한 것이 된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수능에 거의 등비수열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를 구하시오. 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네요. an이 뭡니까? an이 첫 번째 항이 2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비가 2니까 2에 n-1 해서 2에 1제곱 더하니까 2에 n제곱이 일반항이네요. 뭐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야 되니까 n이 9일 때가 512로 처음 커지네. 그죠? 그래서 9 이상이 된다? 9번째 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수 사이에 이제 만든 등비수열인데요. A1, A10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A1이 여기 있고 A10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항이 얘는 A 새로운 수열을 B로 해야 되겠죠. 그죠? BN을 구하면 초항이 2고 끝항이 20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r을 몇 번 해준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는 12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r을 몇 번? 11번 더 곱했겠네요. 그게 얼마야? 20이네요. 그래서 r의 11제곱이 10이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A1, A10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A1은 두 번째 항이네요. 그죠? 2 곱하기 r이 A1이고요. A10은 11번째 항이네요. 2 곱하기 r의 10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했다는 건 A1 곱하기 A10을 했다는 건 2 곱하기 r 곱하기 2 곱하기 r의 10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r의 10제곱 11제곱이다. 그죠? r 하나 여기 10, 4 곱하기 얼마? r 11제곱이 11했으니까 답은 40이 되겠네요. 다 풀면 항상 여러분이 멈춰놓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빠르게 저랑 같이 푼 걸 그대로 쓰는 거라 할지라도 빠르게 한번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등비수열은 등비중앙이 요놈 제곱이 되겠죠. x-4의 제곱은 3분의 x 플러스 2 x-1 이렇게 되네요. 2차 방정식이다. 그죠? 요거 연산해서 넘기고 양변에 3 곱해서 넘기고 계산을 하니까 x는 2x제곱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5x가 될 거고 48에다가 2를 더하니까 플러스 50이 될 겁니다. 밑에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2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는 2분의 5와
10입니다. 뭐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등비 중앙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했으니까 얘는 a의 제곱이 요놈요 2b 될까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뤘으니까 얘는요 2b가 a 플러스 30이네요. 요 a 플러스 30을 2b 자리에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로 되니까 a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때 b는 대입해보면 2b가 36이니까요. b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를 구하라 했으니까 18-6은 12.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 3입니다. 세 실수는 a, ar, a,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다 더했다고 하면 a로 묶고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됐겠네요. 여기 얼마? 2분의 3이지. 곱은요 a 세제곱 r 세제곱인데 마 1이거든요. 그럼 ar이 얼마야? 마 1이다라는 거 일단 세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가 r분의 마이너스 1이다. 요걸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에 1 플러스 r 제곱 분의 3 이렇게 되네. 양변에 2r을 곱하면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r 제곱 이 되는 거네요. 곱해서 부호 바꾸면 2r 제곱 r이 되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5r 플러스 5r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된다겠죠. r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r이 마 2가 됩니다. 구하는 수는요 얘네들이 곱하면 마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 1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요게 역전돼서 바뀔 수 있잖아요. 2분의 1 마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이고 이때는 r이 2인 상황,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 기억나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 말고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도 등차가 풀마 2로 나와서 플러스 2일 때는 두 수를 수가 작은 수에서 더하는 거고 두는 큰 수에서 빼주는 걸로. 그렇게 24번 S10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 자,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의 공식이 4분의 루트 3 x제곱 그리고 만약에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x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정삼각형 넓이하고 여기는 넓이인데 플러스 높이도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뭐 증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요거 일단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때 외우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요. 4분의 루트 3 x 제곱을 하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서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여기는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니까 4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 삼각형 있는 것 중에서 또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여기도 여전히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해준 거예요. 그럼 4분의 3의 제곱이 되고 루트 3 되잖아요. 여기는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고 루트 3 될 거예요. 그럼 S10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의 10제곱이 되고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선은 요거 외워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등비수열을 구하는 거랑 동일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루트 3 요게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10을 구한 건데 요 일반항을 구할 때 뭐가 중요해요? 초항이 뭐냐? 그죠? 루트 3 그리고 거기에 뭐가 곱해진 거예요. 루트 3에 뭐가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뭐냐만 구하면 등비수열을 구할 수가 있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 각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항의 넓이와 그리고 그 다음 항에 뭐가 곱해졌는지를 보고 몇 개를 추론해 보면 되겠습니다.